한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초대석의 유세입니다. 여러분은 증권사 리포트 얼마나 신뢰를 하십니까? 대형주 중심의 대동소이한 분석, 매수일색의 투자 의견으로 신뢰를 이룬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소신 있는 의견을 내고 남들이 다루지 않는 기업을 분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독립 리서치가 있습니다. 바로 리서치 아름인데요. 오늘은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현재 이 리서치 아름을 이끌고 있는 최성환 대표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전에 증권사 애널리스트로 계실 때 네. 사실 이 스튜디오에서 자주 뵀었던 분인데 네. 오늘 또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니까 네. 기분이 되게 참 또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또 성장을 하고 계신 모습을 보니까 제가 되게 뿌듯한 그런 마음이 드는데 우리 시청자님들께 먼저 리서치 아름이 이런 단체입니다.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저희는 이제 2016년에 설립된 독립 리서치 업체로서요. 독립 리서치 업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특정 회사의 그런 홍보성 그런 자료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증권사 같이 펀드 매니저의 그 펀드 매니저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리포트를 제공하는 그런 업체가 아니라 독립적인 시각으로 객관적인 그런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해외에서는 이미 많이 이제 좀 알려져 있는 사업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해외에는 이제 영국의 롬바드 스트리트라든지 뭐 캐나다의 BCA 리서치 같은 회사들이 상당히 유명하게 이제 알려져 있는 기업이고요. 미국에는 최근에 이제 그 머디 워터스 리서치라고 해서 진흙탕이라고 하는 그 머디라는 뜻과 같이 매도 보고서를 이제 많이 내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도 보고서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어떤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회사들이 미국 시장에서 뭐 수백여 개의 리서치들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감안해서 우리는 5천억 이하의 그 특화되어 있는 그런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일반 대중들에게 일정 금액을 이제 좀 받게 되면서 좀 그 비즈니스를 영위하려고 준비를 했었고 지금은 뭐 한 1,400명 정도의 그런 유료 가입자들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4년간의 성과가 좀 궁금해요. 네. 그래서 네. 우리 시장에 정말 어떤 영향력을 미쳤을까 궁금한데요. 좀 네. 설명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가장 큰 영향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저희가 이제 시장에 유료화된 보고서를 제공을 하다 보니까 지금 뭐 각 그 인하우스 리서치에서도 보고서를 유료화하려는 움직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일조를 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한국투자증권이라든지 뭐 KB 그리고 뭐 지금 삼성증권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사의 고객들을 위한 그런 보고서 자료 작성을 전문으로 좀 하고 있고 기존에 이제 그 저희가 보고서를 유통하고 있었던 뭐 지금 뭐 FN 가이드라든지 YGFN 같은 그런 회사들 쪽에서 이제 그 정보를 그 리포트를 드리는 것들을 상당히 좀 유료화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 좀 많이 있고 합당한 대가를 좀 요구하는 그런 뭐 지적재산권을 좀 높이기 위한 그런 전략들을 리서치에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시장 내에서는 좀 영향력 있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저희가 이제 리포트 메시지 쪽으로 좀 본다고 하면 저희가 시장에서는 좀 사람들이 그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그 보고서로 쓸 수 없는 내용들을 좀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저희가 이제 매년 연말마다 그 상장 폐지 가능 종목이라고 해서 그런 리스팅을 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20개 업체들을 선정을 해서 이제 시장에 알렸고 그 중에서 이제 40% 정도가 이제 상장 폐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애널리스트들이 상당히 좀 위험감도 있을 수가 있고 기존에 또 그 회사들도 또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을 저희들은 이제 좀 알려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기존의 고객들이 워낙에 그 뭐 불만들을 많이 이제 연락을 주시니까 그렇죠. 좀 그런 것들을 전달하기가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좀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런 거를 시작하게 된 게 저희가 5천억 이하의 종목들을 위주로 자료 작성을 하다 보니까
혹시나 모르는 그런 상장 폐지 위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알릴 필요도 있었고, 우리는 이렇게 그런 리스크들을 생각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알리기 위해서 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그런 리스팅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바이오 섹터가 2018년도 말 정도까지 이제 많이 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네네. 이제는 좀 그 바이오 섹터 비중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코스닥 내에서 조금 줄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었고, 조정기가 좀 올 거다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좀 많이 전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시장에서 좀 얘기 못하는 부분들을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뭐 메신저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5천억 이하의 기업을 주로 보시잖아요. 네. 이런 기업도 장기 투자가 가능한가요? 네. 저희들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오.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너무나 그 5천억 이하의 종목들이 뭐 아까 이제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4배 정도가 올랐기 때문에 5배가 오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5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했었을 때는 중소형주가 아직도 상당히 매력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개인 투자자들이 그 투자를 좀 꺼려 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정보가 너무 없기 때문에, 아니면 정보가 너무 이제 그 좀 나중에 알려지기 때문에 다 오른 다음에 보고서가 나와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우려감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저희 같이 이제 좀 뭐 아직은 언제 오를지 모르겠지만 괜찮은 종목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해 보시면 어떻게 보면은 좀 높은 수익을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대형주는 많은 분들이 이제 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 종목으로 이제 좀 네. 많이 말씀하시고, 평생 네. 팔지 말고 사기만 해라, 이제 이런 조언도 네. 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근데 저는 그게 좀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그래요? 드는 게요. 예. 대형주들이 실적이 안 좋은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평생 보유를 했으면 지금 엄청나게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네네.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좀 좋은 종목을 본인이 원하는 수익률이 좀 왔었을 때 좀 팔고. 네, 교체를 하는 전략이 주요한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그런 투자 방식이 어떻게 보면은 좀 그렇게 좋다고만 볼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좀 약간 짓궂은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그동안 리서치 아름에서 나온 보고서 중에 네. 베스트 보고서와 네. 워스트 보고서, 그래도 실패를 네. 한 게 있다면 또 이 자리에서 네. 또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있다면 뭘 꼽을 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 발간일 기준으로 주가가 1,250원이었었는데 어제자 기준으로 이제 6,000원을 넘었거든요. 그래서 뭐 350% 정도 수익률을 지금 기록할 수 있을 정도로 올해에 저희가 가장 잘했다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일단 이 종목을 왜 선택했는지를 좀 말씀드리면, 코로나 상황이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대한 그런 뭐 여행객들이라든지 그런 인력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들을 막지를 않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중국과의 그런 관계 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한령 해제라든지 앞으로 뭐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시진핑 방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었었고, 그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은 실물 간의 이런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이동들보다도 뭐 미디어라든지 엔터 같은 부분은 실물이 이동 없이도 충분히 이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미디어 엔터주 쪽이 상당히 그 앞으로 유망한 그런 섹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네. 워스트를 좀 말씀드리면, 올해 저희가 좀 큰 실수를 한번 했는데요. 예. 코나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지역화폐 네, 관련주.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지역화폐로 알고 계시지만 그 회사가 지금 상장 폐지 심사에 들어가가지고 거래 거래 정지가 되어 있거든요. 아. 근데 이 부분이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회사가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회사를 선정할 때 남들이 좀 안 보고 그렇죠.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기존까지는 실적이 많이 안 좋아 있었던 종목들을 추천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뭐든지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변곡점이 됐었을 때 수익이 좀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턴어라운드의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미리 알고 좀 투자를 해뒀으면 턴어라운드가 시장에 알려지면서 이제 수익이 좀 많이 나는 그런 그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코나이 같은 경우에는 올해 3분기까지, 지난해 3분기까지
62억 원 정도의 이제 별도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3년까지는 적자를 계속 기록을 했고요. 근데 4년째 계속 적자를 기록하게 되면 상장 폐지 실질심사 그렇죠. 들어가거든요, 코스닥은.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들한테 좀 우려감으로 작용을 했지만, 이 회사는 상당히 돌아선다. 네,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3분기까지 이미 실적이 나와 있고 4분기 아무리 안 좋더라도 또 적자가 나진 않을 거다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관가한 부분이 이제 그 외관법이 시행이 되게 되면서 이제는 그 올해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 넘어가면서 회계법인이 이제 바뀌게 되게 됩니다. 이 회사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그런 그 재무 데이터들이 괜찮은지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그런 어떤 시기가 도래를 했었는데 코로나가 갑자기 터지면서 해외에 있는 법인들의 그런 그 감사 데이터들이 다 올라오질 않은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료가 이제 누락됐다고 판단을 한 그런 그 투자 의견을 한정을 맞아요. 내게 한정을 되면서 내렸죠. 이제 거래가 지금 정지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2019년도 재감사가 끝난 상황이라서 거의 이제 좀 좋은 그 적정 의견을 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거래소에 전달이 되고 일정 기간 심사를 통해 가지고 아마도 다시 거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시면서 들어보면 이거 최 대표의 종목 발굴의 기준이 뭘까가 네. 참 궁금해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 혼자만 알지 마시고 네. 좀 공개를 좀 해주신다면. 그 질문을 저도 이제 좀 많이 받는 편인데 네. 저는 생활 속에서 아이디어가 좀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도 뭐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 시장이 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본다면 중국 시장이 상당히 이제 유망한 그런 시장으로 떠오를 수 있다라는 것에서 착안을 했었던 거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뭐 어버브 반도체라고 하는 업체 예. 그리고 또 비료 농약과 관련된 그런 테마를 좀 다뤘었는데요. 이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그 무선 이어폰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필수품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이 무선 이어폰들이 이제 앞으로 시장이 좀 많이 커지고 있고요. 그 가운데에서 이 어버브 반도체가 이제 사 센서라고 해가지고 전자파를 차단하는 그런 센서를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그리고 화웨이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그 사 센서가 어떻게 보면은 무선 이어폰 시장이 많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 이 회사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실적으로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이제 착안할 수 있었던 게 많은 분들이 이제 최근에 그 무선 이어폰들을 사용을 많이 하시게 되고 뭐 어르신들도 최근에는 이제 뭐 효도 선물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그 전달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좀 관련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공부를 하는 과정에 이제 이런 회사를 찾게 됐었고요. 그리고 비료 농약 섹터 같은 경우에도 올해에 이제 우리가 뭐 장마철이 되게 길었었고 태풍 피해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태풍 피해가 다 끝난 이후에 이런 복구 작업을 필요로 하는 그런 농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비료도 유실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비료도 많이 써야 되고 병충해가 또 많이 생기기 때문에 농약도 많이 써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좋은 종목들이 있지 않을까 판단했고 저희가 공부를 좀 시작해 봤더니 1분기에 이 비료 농약 업체들이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왜 그런가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해 봤는데 암모니아를 주 원료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 암모니아 가격이 글로벌 가격이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가율이 상당히 좋아졌고 이런 부분들이 뭐 앞으로도 글로벌 그 상황에서 비춰봤을 때 암모니아의 캐파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가격이 계속 떨어질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도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추석 이전에 혹시라도 뭐 북한의 이런 뭐 인도적인 지원 같은 것들이 있게 되면 항상 이제 주가에 좀 모멘텀으로 작용했었던 그런 분야라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좀 좋은 그런 섹터를 발굴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최 대표께서는 계속해서 신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분인데요. 네. 우리 최 대표의 어떤 최종 목표, 리서치 아름의 또 나아갈 방향이 뭘까 좀 많이 기대가 되고 궁금해요.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애널리스트에 대한 인식을 저희들이 좀 재정립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들이 애널리스트에 대한 인식이 보고서만 나오면 빠지는데 못 알아보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맞아요. 그래서 매수 보고서 나오면 이제 팔 때다 뭐 네, 이렇게 얘기하는 맞습니다. 분들도 있고.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시키고자 노력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이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미 올라와 있는 종목들은 좀 보고서로 다루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들이 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화두로 좀 던지는 그런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나오고 있는 애널리스트의 보고서가 만약에 뭐 뉴딜 정책이 나왔다라고 하면 풍력과 관련된 보고서가 나오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보고서가 나오는 패턴이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저희는 이미 그 풍력에 대한 보고서들이 나오면 주가는 오를지 모르지만 그거는 기존에 그 보유를 하고 있는 회사, 그 보유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한테만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고서를 보고 산 사람들은 고점에서 늦는다라는 물릴 거죠. 확률이 예. 좀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시대에 조금 뒤처져 있는 보고서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진짜 보고서는 그런 아이의 그런 정책이 앞으로 나올 거다, 아니면 어떤 분야의 그 유망한 섹터가 나올 거다라는 거를 미리 좀 알려줄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고서들이 지금 당장에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분명히 이 시장이 이런 논리에 의해서 좋아질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이 들고,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좀 뭐 알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면 저희들의 영향력들이 앞으로 커지면서 시장에 조금 뭐 더 좋은 정보들을 뭐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로 전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진짜 성공적으로 그 꿈을 잘 이루셔서 네.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투자의 뭐 모습이나 이런 게 좀 달라졌으면 하는 네. 바람이 좀 있고요. 이제 우리 또 증시 얘기로 좀 넘어와서요. 네. 얼마 전에 카카오 게임즈 청약이 있었는데 뭐 58조 원이 몰렸어요. 그래서 네. 아, 우리나라의 투자 지형이 뭔가 바뀌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최 네. 대표께서는 지금 우리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뭐 역사상 최대의 그런 유동성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이 어떻게 보면 지수가 지금 저점 대비 100% 오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끌어올려진 데에는 뭐 수급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었고, 그 부분이 이제 뭐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증시에 이제 뛰어들게 되면서 이런 시장이 연출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점 대비는 많이 올라왔지만 그래도 뭐 그 연간 수준으로 봤었을 때는 그렇게 또 올라왔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저희들은 조금은 추가적인 그런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들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경제가 무너지고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흔들리는데, 이게 지금의 이 강세에 대해서 더 오를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게 네. 이게 맞나에 대한 의문은 좀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이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뭐 2008년도를 고점으로 해서 예. 2009년도, 뭐 2020년도 계속 이제 좀 2017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2018년도, 19년도 계속적으로 증시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추가적인 하락도 뭐 계속적으로 예상이 됐었던 상황에서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이제 그런 그 변동폭들이 너무 컸었다라고 예, 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상승은 어떻게 보면은 미래에 있을 어떤 수익들을 좀 땡겨오는 그런 그 느낌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시는 뭐 또 선행을 하기 때문에.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이제 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에 이제 증시의 그런 수익성이 좀 많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큰 저점을 우리가 경험을 했고, 앞으로는 이제 좋아질 것밖에 없다라는 그런 논리로 지금 증시가 좀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을 놓고 보면 K방역의 성과가 상당히 좀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기준으로 한 20%, 30% 정도 이제 수익이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올 상반기 기준으로요. 근데 코스닥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또 뭐 하락률이 크진 않았습니다. 뭐 한 자릿수 내외의 그런 하락폭을 기록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해외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코스닥 시장이 선방하고 있는 것도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펀더멘털적인 측면도 상당히 우리나라가 좀 괜찮은 상황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식을 보면 주식 시장도 뭐 세 가지, 그러니까 수급이라든지 펀더멘털 그리고 모멘텀으로 예, 볼 예. 수가 있는데, 이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상당히 좀 많은 변수들을 가지고 있는 시장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제
일본의 총리도 최근에 바뀌었고요. 그렇죠. 바뀌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대선. 뭐 대선도 앞두고 있고 거기에 이제 중국이 상당히 지금 고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어떻게 하면 대외 활동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에서는 또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노딜 브렉시트가 또 다시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유럽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을 조금은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들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추석 연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좀 잘 피해 간다고 하면 뭐 내년까지도 충분히 이런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는 그런 시장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좀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뭐 동학 개미 시대라는 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새롭게 또한 우리 주식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데요. 그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저는 이제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옛말에 이제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주식 시장에서 너무 이제 남이랑 비교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신다고 하면 상당히 좀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너무 이제 누가 이런 종목 좋다고 하는데 아니면 누가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본인의 그런 투자의 그런 가치관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종목들로 이동을 하게 되면 또 주가가 좀 떨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경험을 했었을 테고요.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높은 그런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본인의 이제 투자의 그런 전략이라든지 처음에 생각했었던 원칙, 그런 기준. 원칙 기준을 잘 이제 지키시면서 투자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주식이라는 게 쌀 때 사가지고 비싸게 때 파는 이 그 원칙만 지키면 어떻게 보면 성공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빨리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그런 뭐 주변의 상황들을 보다 보면 이제 자꾸 이제 뇌동매매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이제 줄이시면 상당히 좀 지금 시장이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해 주셨던 뭐 투자의 기본 원칙이라던가 네. 뭐 투자의 팁까지도 좀 많이 주셨는데요. 뭐 대형주, 중소형주 가릴 것 없이 네. 자기의 원칙에 맞는 종목, 정말 펀더멘털이나 수급이 탄탄한 종목을 고른다면 큰 손실도 없을 수 있고 네. 수용주로도 엄청난 또 기대감을 또 할 수 있는, 안전하게 기대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최 대표님 통해서 투자의 어떤 또 노하우를 네. 또 얻은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